지난 3월 5일 시작하려던 2020년 상반기 공동체 자유주의 세미나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연기되다가 오늘부터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유튜브 영상으로 계속 내보낼 예정입니다. 오늘은 김진현 한반도 선진화재단 고문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스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 한구석에 의문과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또 깊이 따져보면 단순히 하나의 병리학적인 질병의 사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지구촌 인류 문제군이 한꺼번에 합쳐서 복합적으로 노출된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고, 실은 우리 모두가 어떤 이는 6.25 이후, 어떤 사람은 건국 이후, 또 어떻게는 1870년대 문호개방 이래 처음, 또 외국에서는 멜케이 독일 총리에만 왔다나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2008년 경제위기에다가 연속되는 세계 불황과 부채 위기로 인해서 아마도 이것이 정치, 경제 합쳐서 결국은 제3차 대전, 무력에 의한 3차 대전인지 아니면 3차 대전에 준하는 그러한 어떤 세계적인 지정학, 경제, 사회적인 큰 위기인지, 더 나아가서 아예 이것이 인류의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 용어를 빌리면은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끝나는, 그야말로 인류의 시대가 끝나는, 그래서 신이 된 인간들, 기계신이 된 인간으로 변질이 되는 그러한 세대가 천지가 될 것인지, 막 그런 여러 가지를, 옛날에는 상정 밖에 있던 일들이 지금은 상정 안에, 상상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처지에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현재를 뭔가 하나 규정한 용어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서 약자를 OPS라고 부릅니다. Omni Perfect Storms. 즉 위아래, 안과 밖, 동서남북에서 한꺼번에 불어닥치는 총체적 전방위 완전 태풍, 옴니 퍼펙트 스톰, 약자로 OPS. 제가 앞으로 OPS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 복합적인 위기들이 하나의 OPS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불러볼 테니까 그 얘기할 때 한번 그 단어 속에 있는 그 전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보, 외교, 경제, 산업, 노사관계, 가계, 인구, 가족, 교육, 언론, 그 하나하나가 다 어떤 것은 유례없는 엄청난 근대화의 성공에 때문에, 또 어떤 것은 이 지구상에 유례없는 역근대화, 이 도착적 근대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이해놓기 위해서 세계 OECD에서 1등가는 여러 가지 1등이 있죠. 저출산율, 성형수술률, 낙태율, 존속살인율, 유교사회건, 기독교사회건, 근대사회건, 전통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노사관계, 최하위랑 관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전 분야에 거친 동시적 복합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런 복합적 위기의 기적, 질환이라고 할까? 근본에는 정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치라고 하면 정치의 본래 의미, 즉 익세재민, 국가의 안보, 안전과 국민들의 후생을 책임지는 그런 익세재민의 정치가 아니라, 정치는 그거는 따로 하는 사람이 있고, 마치 정치라는 건 권력 투쟁만 하면 그것이 하는 게임인 것으로 착각하는, 어느덧 건국일의 재헌국회와 건국과정을 재해놓고는 우리나라 정치라는 건 그런 것으로 아주 정의가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6.25 전쟁, 대한민국의 정치의 내용을 결정한 것들이 무엇인가?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 엘리트가, 그 정치 지도자와 엘리트들이 모인 정당이 이념과 가치와 제도와 행동을 통해서 한국 정치를 구현해 온 것이 아니라 6.25 전쟁, 4.19, 5.16, 유신, 11.6과 5.18, 그리고 6.29, 그리고 2016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촛불과 태극기. 즉, 이는 뭘 의미하느냐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적 질서나 가장 중요한 제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정치 엘리트가 10년, 100년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서 나온 안이 아니고, 나온 그 산물이 아니고, 때로는 민중의 저항, 시민의 폭력, 폭동, 시민혁명, 때로는 쿠데타, 그리고 이 대통령의 총살, 그리고 때로는 외세의, 좋은 말로 해서 안내치료고 나쁜 말로 하면 외세의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에 우리가 성공을 했지만 그 성공의 근본적인 원인과 전개의 결과에 있어서는 정치의 역할이 정말 무엇이었는가? 정치의 영웅들을 많고 정치의 패거리들을 많은데 과연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치의, 본래 정치의 어느 만큼 이르되는가 하는 의문을 우선 저는 근본적으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만 또 이해하기 어려우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시아에서는 물론 1945년 이후 2차 대전 후에 통일한 150개 가까운 제3세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 단위 규모로 봐서, 정상적인 국가 단위 규모로 봐서 유일하게 성공한, 근대화에 성공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법률과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블랙홀, 성역, 언타처블, 불가촉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진보, 이른바 진보 정권, 이른바 보수 정권을 통해서도 그 어느 정권도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한, 그야말로 대한민국 법 밖의 노동조직, 법 밖의 권능을 행사하는 경제, 사회, 여러 가지 조직, 세력들이 있습니다. 정치는 형식상 이른바 진보, 이른바 보수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어느 노동 세력은 가장 친노동적이라고 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도 취임 1년 반 만에 퇴진운동을 벌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라는 것은
가장 반대한민국의 종부 세력이 있는 것조차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1945년 이후에 최고로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역근대화, 부착적 근대화가 복합이 돼갖고 반대한민국이 이 블랙 암흑지대, 이 언터처블 성역을 오히려 점점 더 성해가는, 번성해가는, 과연 이 옴니 퍼펙트 스톰과 이 언터처블 암흑지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지금같이 계속되면 과연 우리는 대한민국의 존속이 가능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상상 밖의 일인가? 우리는 이 문제를 먼저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께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옴니 퍼펙트 스톰스의 요소는 밖에서의 요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그러한 유례없는 성공의 근대화에 유리하고도 적극적으로 작용했던 가치, 세력, 그리고 국제 질서가 크게 반동, 역습하고 있습니다. 좌초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 다원화, 문화의 다양성, 이런 이른바 진보적 가치라는 것이 바로 그 가치의 지론지라고 하는 미국과 유럽에서 흔들리고, 모든 비서구권에서는 내셔널리즘과 토착 종교, 토착 문화의 재생이라고, 재부활이라고 하는 인도서부터 중국서부터 중동, 아프리카, 심지어 일본, 아메리카도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근대화, 대한민국의 그 유례없는 성공에 어떻게 보면 인프라스트럭처 내진 슈퍼스트럭처를 구성을 해줬고, 그것에 유리한 환경을, 조건을, 체제를, 질서를 제공했던 것들이 전부 후퇴하거나 좌초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더십이 얼마나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재불기, 중국 사람들은 3000년 만에 이제 한과 당나라 시대에 중국몽을 회복했다고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가 아는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그러한 세력 변동 혹은 가치의 변동뿐만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이 기후 변화라든가 환경, 쓰레기 문제, 그리고 생명자원의 문제, 그리고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스산한 소위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그래서 뉴욕타임스의 프리드만은 자기 칼럼에서 이제부터 역사를 before 코로나, BC, 그리고 after 코로나, BC와 AC로 나누자. 마치 예수 이전을 BC라고 부르고 예수 이후를 AD라고 하듯이 BC AD가 아니라 BC AC로 하자 하는 정도로, 말하자면 이 코로나 사태, 코비드-19라는 것은 하나의 병리학적인 현상이지만 그것이 몰고 오는 사회, 경제, 정치, 안보, 인간의 생각까지 미치는 총체적인 영향이 어쩌면은 100년, 200년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1000년, 2000년의 단위로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불명사적인 변화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투의 문제, 편백이 소녀로 대표되는 청소년의 문제, 가족 해체, AI, 바이오, 싱귤라리티 같은 그러한 문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단군 이래 한민족의 역사에서 봐도 거의 드물게 보는, 거의 과거에도 있어 전쟁 상태가 아니면 있어 본 적이 없는 이런 복합의기, 옴니포텐트 스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 길을 찾을 것인가, 새 길 찾기의 출발점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저는 첫째는 안보의 자강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은, 대한민국은 두 개의 고도의 외로운 섬이 됐습니다. 첫째 외로운 섬은 안보의 외로운 섬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위에 북한, 러시아, 중국, 그리고 사실상 원자력의 재처리 시설과 핵 재처리 시설과 원자 무기 생산에 완벽한 기술을만 갖고 있는 사실상의 드facto 핵국가인 일본.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남쪽 대한민국은 핵국가에 둘러싸이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도,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주변이 완전히 핵국가로 둘러싸이는 나라는 없습니다. 뭐 독일이 핵은 없지만은 독일 옆에 핵 갖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뭐 영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기들도 핵 갖고 있지만 핵 갖고 있는 나라는 옆에서 노르웨이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프랑스 안 합니다. 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뭐 중국뿐이죠. 뭐 이런저런 인도, 파키스탄도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프로 러시아하고 우리가 미국만 하더라도 뭐 카나다가 있으니까 멕시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핵에 둘러싸이는 이 주상의 유일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핵은 못 가질 만큼 그 비핵에 대응할 만한, 비핵에 비계층적으로 대응할 만한 안보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쪽에 핵을 갖다고 해서 꼭 이쪽에서 꼭 핵을 가져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 외에 이스라엘이 하는 식으로 정보일 수도 있고 사이버일 수도 있고 그야말로 바이오 무기일 수도 있고 나노 무기일 수도 있고 AI 무기일 수도 있고 지금 세계는 얼마나 안보의 내용이 바뀌느냐 하면은 우리는 흔히 군대 그러면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요새 우주군이라는 말씀도 들었을 겁니다. 이건 테리토리가 있는 건데 거기에 지금 사이버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사이버, 디지털 전쟁이죠. 사이버. 그런데 일본이 이 재작년 방위백서에서 뭐라고 선언했냐면 이제 거기에 EMP군을 창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아마 미국도 그럴지 모릅니다. 중국도. 그러면 육군, 해군, 공군, 우주군, 사이버군, 거기다가 일본은 EMP군까지 육군 세대 상군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는 상군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발상에 전환해야 됩니다. 안보의 자각입니다. 두 번째는 자성의 정치입니다. 정말로 정치가 외교할 수 있는 정치, 경제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정치, 역사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정치, 교육, 인구, 가치, 정체성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정치, 본래의 정치를 그래서 스스로 만드는 자성의 자치의 정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자성의 정치를 얘기하냐면 대한민국은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아베의 반동적인 국수주의. 엄격히 얘기하면 일본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종의 전통에 충실한, 전통 가치에 충실한 근대 국가죠. 정치는 그야말로 세습위원이
3분의 1을 넘고 지금도 천황제도가 엄전하는, 말하자면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시민의 국가가 아니라 신민, 천황의 신하들, 신민의 국가인 겁니다. 그 대한민국이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자성의 정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세계찾기의 출발점은 역사의 교훈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아주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한민족의 크나큰 그야말로 천지개벽의 결의를 해야 될 대목의 하나는 적전 외침 앞에 주변 세력의 변동 때마다, 외침이거나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아니 단결하는 게 아니라 꼭 적절 분열을 했습니다. 내부 분열가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만은 어쩌면 당군 일의 최대 고비를 맞는 이 옴니포베트 스톰 앞에서는 이 못된 버릇, 우리 한민족의 못된 그 역사, 적절 분열을 버리는 그러한 각오를, 그래서 적절 분열 앞에서 우리가 연대 통합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새 출발, 새 정리의 행사가 될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4일 총선이 끝나더라도 여전히 증오와 분노의 대결은 계속될 것이고, 사이비 보수와 사이비 진보의 몸싸움은 끝이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격화돼서 우리가 예단하기 정말 싫은, 상상하기 싫은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정치의 정상화 없이는 절대로 옴니퍼펙트스도, 이 완전하고 전방위적인 이 위기의 태풍은 끝나지 않습니다. 1999년에 일본의 모리시마 미츠오라고 하는 일본 사람으로서는 아주 희귀하게 옥스포드하고 런던 대학의 교수를 하신 분입니다. 이 노벨 경제학상의 유력한 후보였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 하는 책을 썼습니다. 왜 일본이 몰락하는가? 이 양반은 아무리 교육을 훌륭해서 훌륭한 관료와 훌륭한 기업인과 훌륭한 문화인을 배출한다 하더라도 정치가 삼류면은 그 나라의 장래는 없다. 그런데 일본의 정치인은 삼무의 정치다 그랬어요. 스리노. 첫째는 소신이 없고 노 컨빅션. 둘째는 정책이 없고 노 포리시. 세 번째는 노 리스폰시빌리티. 무책임하다 이게. 소신도 없고 정책도 없고 책임도 없는 그 정치가 우선은 일본의 장래는 없다. 한국에 과연 지금 삼무가 아니라 삼위의 정치 엘리트가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정상적인 정치인이라고 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삼무가 아닌 삼위의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까? 이 마이카 하벨이라고 하는 전 체코 대통령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 문화 쪽에 출신으로서 정치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민주화 과정에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계는 비전 있는 강한 지도자를 요구한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며 재선을 염두에 두지 않는 용기를 가진 지도자. 그리고 크리스티아노 볼프라고 하는 독일 대통령 시절인데 지금 전직 대통령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가에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는 정치, 하는 그런 정치, 그런 정치와 결별하는 그런 용기.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의 제임스 윌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공동행정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그 개진유리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양반은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존재라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한 제자가 이 진보의 바닷속에서 내가 헤엄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 질문한 학생은 그 당시에 60년대 굉장히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 중심으로서 진보 지식이 아주 왕성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진보의 바닷속에서 나 같은 보수주의자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냐 그랬더니 이지 아주 쉽다고. 진보적인 진보파들보다 생산성에서 프로덕티브에서 2배 더 우수하고 도덕적으로 4배 승하면 이기는 거다. 이지. 과연 한국의 주류를 자부하는 보수가 이른바 진보에 비해서 생산성에서 2배 높고 도덕성에서 4배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자문해가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듭 우리는 새 주류, 새 중심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출발은 자기 실체의 확인에서부터입니다. 그 실체의 확인은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으로 많은 반성을 받습니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교육계 지도자, 언론계 지도자, 예술계 지도자 많았습니다. 특히 기업계 지도자 아주 반성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재산 다 나오고 헌납받기까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반성은 말이 아니라 참회의 행동으로 연결돼서 헌 사람이 새 사람 되고 헌 적폐가 새 자원이 되고 헌 질서가 새 혁신으로 승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큰 수렴, 큰 발효, 일대를 위한 일대 큰 시킹굿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백, 참회, 용서, 동참, 일치의 종교적이라 할 만한 어떤 자발적 도덕 미래라도 펼쳐야 됩니다. 이 십김의 새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새 주류, 새 중심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새 중심이 정도의 모범과 퍼펙트 스톰 극복의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 통합과 화해, 본래의 정치, 익세 재민의 본래의 정치를 창조해야 합니다. 이 새 주류에 의해서만 불가촉, 암흑지대의 라론가 존재하는 반 대한민국 세력을 척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새 주류, 새 중심의 행동의 틀은 진실, 정직, 양심, 겸손, 희생의 몸집을 내야 됩니다. 승리해서 성공하려 하지 말고 희생과 봉사로 성취합시다. 제일주의, 패거리, 중성, 영웅주의를 배격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 그리고 보편윤리에 충실한 접근으로 도전과 과제, 문제문을 정면으로 부딪힙시다. 총선에 그치지 말고 새 주류 형성을 향해서 대한민국의 새 구국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 자유주의